네, 탐정의 윤리와 예절 강의를 맡은 여자 순자 모자 여순모입니다. 먼저 직업의 윤리와 탐정의 자질을 알아보죠.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도덕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양심과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외적 강제를 갖는 법률과는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내면적 원리로서. 윤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끔 도덕, 윤리 이렇게 병행해서 특별히 구분해서 쓰질 않습니다. 하지만 윤리는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답게 사람다운 도리를 지켜나가라, 이런 얘기죠. 국민윤리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국민윤리라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사회에서도 국민이 지켜야 할 윤리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교과 과목을 뜻하는 겁니다. 교과 과목. 사회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내용을 가르치던 과목이죠. 윤리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윤리의 좌표. 국민윤리의 좌표. 탐마 김민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과거에 윤리운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순수한 인간, 사람의 순수성, 진실을 담은, 즉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바르고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효도하는 가정, 정말 좋은 말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죠. 그러나 지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회, 가정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가정은 효를 바탕으로 해서 부모를 고맙게, 소중하게,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우리는 과하만사성이라는 말을 쓰죠. 과하만사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냥 과하만사성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바로 앞에 자효쌍친낙이 있어야 되겠죠. 자효쌍친낙.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그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부자유친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친해야만이 바로 쌍친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부자유친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바로 부부간에 화목해야 된다. 화순해야 된다. 효도하는 가정이라야 사회를, 국가를 이루는 근본이 되겠죠. 자, 국민윤리의 좌표에는 경애하는 사회, 이 경애한다는 말 자체가 존경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말이 들어가겠죠. 존경과 사랑으로, 이 말이죠. 우리 사회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으로 서로 믿고 재미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하나의 윤리적인 좌표다. 그리고 우리가 충효 국가, 충과 효를 떼놓을 수가 없죠. 국가는 충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들의 이거는 진실과 성실, 즉 부지런함이죠. 진실과 부지런함,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각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로 충효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윤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직업이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생활을 영위하고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활동이죠. 이 직업인들이 건전하게 자기 생활을 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할 때 바로 사회는, 즉 자신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직업윤리란 물론 직업을 통해서 맡은 일을 하면서 지니고 살아야 되는, 즉 실행해야 되는 인간의 도리죠.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활동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바로 윤리적, 정신적 가치와 목적, 지향적 의식을 지닌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직업의 윤리에 있어서 목표의식이 좌표가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맡은 일의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직업윤리의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5번째 이렇게 내려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가?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직업윤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업윤리의 정의에 있어서 6번째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윤리가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개인 윤리보다도 직업윤리가 사회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건전한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뭡니까? 직업윤리가 잘 서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개인 윤리보다는 직업윤리가 사회적으로 더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직업윤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지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직업윤리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몇 가지로 정해보면요, 직업인들은 나는 이게 천직이야, 이 천직이라고 생각할 때 벌써 소명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지려고 하는 왕성한 힘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각종 행동의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 규범.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협회, 조합 이런 데서 제정한 각종 행동이나 규범을 정해놓는데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행동 강령과 즉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는 마음가짐,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원칙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항상 정도보다는 사도, 잘못된 길에서 헤매게 됩니다. 즉 맡은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녀야 그 일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죠. 탐정은 특히 그렇습니다. 막스 웨버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특징에서 볼 때 금욕주의 직업윤리에서 뭐로 변해가느냐, 직업 천직과 전문성으로 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전문성을 충분하게 발휘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직업인의 윤리적 자세를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직업적 양심을 가져야 된다.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주도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니 뭐니 해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직업적 양심이죠. 그리고 연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본래 서로 이렇게 의존해서 사는 것, 그래서 사람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자, 길게 보면은 한쪽의 이익은 다른 한쪽의 이익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담요, 작은 담요의 원리에서 얼굴을 덮게 되면 다리가 나온다, 즉 누군가가 가져가면은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논리도 가끔은 생겨나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의 직업 윤리 의식에서는 바로 연대 의식을 가질 때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야 어떤 일이든지 당당하게 그 앞서서 말씀드린 행동 규약이나 규범이나 요령, 강령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을 때 뭐가 생깁니까? 신뢰감이 생기죠. 믿죠, 서로가.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간애를 갖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그 자체 그리고 행위까지도 사랑하자. 모든 인간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거기에 존중과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상호 인정, 신뢰할 때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최선의 근본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윤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근로를 숭상하고 직업을 존중해야 된다. 일하는 것을 아주 즐기면서 그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직과 성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근로정신 이거 있어야만이 직업의 기천의식이 없이 상호 존중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직의식을 가져야 된다. 천직, 이게 뭐 하늘이 나에게 준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좋아하고 그 일에 뭐 푹 빠졌다 생각한다면은 그냥 바로 천직이 되죠. 이 천직, 즉 내 몸을 모두 다 바쳐서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외국에서는 GW에서 Good Work, 아주 재미있게 일하는 일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이 좀 희생적으로 꼭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분짓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러다 보면은 직업에 대한 의리가 생겨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지조가 생기고 절개가 높아지는 그런 도덕 지수와 천직 의식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유사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람직한 직업 윤리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첫째, 직업은 생계 수단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사회의 공헌 및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게 바로 바람직한 직업 윤리다. 두 번째는, 직업 윤리는 남과 더불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함께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성실성, 전문성, 창의성, 협동성을 가지고 미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미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직업 윤리의식을 가졌을 때 바로 미래 사회에 성공적으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직업윤리 실천을 위한 환경 요소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환경 설정이죠. 우리가 직업윤리 교육의 목적을 보면은 바람직한 직업관과 바람직한 직업윤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직업인이 그 소정의 자질을 갖추고 직업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또 이 직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직한 직업관과 바람직한 직업윤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현대사회에 있어서 직업윤리 교육을 실천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이 돼야 됩니다. 직업윤리 교육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윤리를 기반에 두지 않는 정치, 기업 모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교육계에서는 직업윤리 교육이 정착되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진로교육이 돼야 된다. 올바른 진로교육이 되지 않고 그냥 취업 목적만 그 수치만 올리기 위해서 노는이 뭐하느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우선적으로 진로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와 함께 바로 윤리교육이 병행될 때 바람직한 직업관이 생기게 되겠죠. 다음은 탐정의 자질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공 과목, 즉 기본 과목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거라서 우리 윤리에 입각해서 약간 자질과 특성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탐정의 환경, 민간조사업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공인 탐정 이런 말이죠. 이 공인 논쟁이 약 한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죠. 신문지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가지고 좀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부서가 해야 된다. 저 부서가 해야 된다. 소간 다툼이 좀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공인이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간조사는 더욱 깊은 곳으로 음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벌써 냄새 나잖아요. 음지화되고 있다. 불법, 위법, 탈법 이런 용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의뢰자와 수임자가 서로 밀약을 하게 된다. 이 밀약을 하다 보면은 부도덕한 의뢰나 과도한 성과에 집착해가지고 불법, 부당이라는 그릇된 형태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공인을 서두르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 이런 부도덕한 그런 의뢰가 없어지고 성과에 집착해서 불법 또는 위법, 탈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성적 민간조사업의 현황을 보면요, 2014년 자료니까 최근 자료라기보다도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최근 자료라고 봅니다. 자, 음성적 민간조사 사업의 현황을 보면은 이 밀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은 많이 나와 있죠. 심부름센터, 기획사, 사실확인 대행 이런 용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잘못된 일을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 그게 걱정이 되죠. 다양한 명칭으로 사실 민간조사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 음성적 민간조사업 수를 추산해 보면은 2008년에 2600여 개나 되던 것이 2014년에 5000여 개로, 그러면은 2018년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 이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음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음성적 민가조사업의 현황에서 볼 때 단속 건수가 어떻게 전년 대비해서 5배나 300여 건에 이른다. 이게 바로 불법은 물론 윤리와 도덕성까지 무너지고 있다. 이게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2016년부터) 경찰의 112 신고, 긴급 신고만 출동하는 OECD 방식을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 전환이 됩니다. 이때 112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긴급 신고를 받고도 하지도 못한 사람들, 또는 민원 상담 들어있는 사람들, 그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못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 탐정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래서 불법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일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탐정 공인 제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자료를 한번 보면요, 2013년 심부름센터 불법 운영 유행을 보면은 불법 사생활 68%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정보 불법 제공, 우리가 간간히 전화 받을 때 전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적 사항들이 어디론가 다 이렇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 그 다음에 채권 추심, 이런 등등이 불법에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거 탐정으로서 윤리의식이 없다면 참으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탐정의 자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탐정이 되려고 하면, 탐정으로서 잘 활동을 하려고 하면 탐정의 직업윤리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질서 안정에 기여해야 되고, 또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가까운 분야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직업윤리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또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정의 자질에는 어떤 그 사건의 수임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직업윤리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반 법률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비밀을 잘 보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시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죠. 탐정의 자질 세 번째 보면요, 이 전문성과 품위 유지,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정말 자기가 증거를 잘 찾지를 못해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자,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탐정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안심하고 민간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의식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의뢰인의 현혹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되겠고,
가대, 광고, 홍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건전한 정신과 전문적인 지식,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되겠죠. 러셀 콜링의 유능한 민간 조사관이 지내야 할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속성. 어느 정도 선천적인 재능을 갖고 도전의식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유능한 탐정이 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활력과 민첩성, 그리고 법적 지식, 그 관련 법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그 민간 조사업을 한다는 건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또 어리석은 짓이고 법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 또 질서 정연한 방법적 착수, 일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질서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거, 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그 사람에 대한 본성을 알려고 하면은 말과 행동과 윤리의식, 도덕적 예절 다 보는 것이죠. 관찰력과 추론.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죠. 셜록 홈즈 같은 경우에 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혹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탐정이 되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꿈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기록이 의미가 있는 기록, 이런 기록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일지와 그 다음에 그 정황들을 분석해서 기록을 잘해서 쓸모있는 기록을 남기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투철한 직업 근성이라고 그럴까요? 조직적인 두뇌. 이걸 알아보면은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로 일을 해야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잠복 근무나 미행, 이거 맨날 며칠로 해도 끄떡없이 뭐 걷더니 그걸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즉 아주 어려운 사건 해결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도 돼야. 그리고 뭐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직업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투철한 직업 근성. 특히 범인을 추적하는 데는 지옥에까지라도 따라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만이 윤리적 정도를 지킬 수가 있다. 정도, 윤리적 정도, 올바른 길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탐정이 갖춰야 할 자질로 봤을 때 이 탐정의 추리력은 매우 중요하죠. 또 아주 기억력이 좋아야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 상황을 잘 어우러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개적 사고,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 사고, 전개적 사고, 그 다음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적 사고, 그리고 범인에 이르는 어떤 사건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민주적 사고,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민주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민주적,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이 말이 되죠. 객관성이 있는, 이런 말도 되고, 그 민주성을 가지고, 즉 인권 옹호에 앞선다는 직업의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 특히 사람의 두뇌는 선천적이라고도 하지만은 훈련과 자기 개발로 충분히 조직적 두뇌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성취욕과 근면성, 성취욕. 맡은 일을 꼭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성취욕이 있고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어떤 사건을 맡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노력에 대한 보람과 개인적인 열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떤 일에 대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될 때 강인한 직업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정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정보와 사실을 수집하고 융합하기 시키는 그런 일, 이 정보하고 어떤 사실 이걸 수집해가 융합을 시키는 그런 능력, 뭐 근면성은 말할 수도 없고 인내심이라든지 내가 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해야 바로 성취욕, 근면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탐정이 갖춰야 될 자질로서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앞에서 말한 것 그 밖의 것을 몇 가지 보면은 좀 중언부언입니다. 앞에서도 되게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도 좀 논리적이라야 되고 또 어떤 객관적 사고가 좀 고도의 객관적 사고가 필요하다.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민주적 그런 사고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윤리성과 도덕성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탐정활동이 되고 탐정활동할 때 뭡니까? 다양한 정보를 믿고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도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 뭐니 해도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신뢰성과 신빙성 또 나아가서는 민첩하게 움직이고 그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민첩성, 결단성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갖춰졌을 때는 탐정으로서 좋은 자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능한 탐정의 특성을 한번 알아봅니다. 우리가 유능한 탐정이 되고 싶다. 명탐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뭐니 해도 객관성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바로 중요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거와 정보를 조사할 때 알려진 그 사실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관적인 견해를 좀 배제하고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특성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뭔가를 바라보고 그 형태의 어떤 사건과 상태, 사실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확한 논리성이 요구된다. 그냥 어떤 증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사건의 진실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특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술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라야 조사활동할 때 사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뭡니까?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특히 타인을 매혹시킬 수 있는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우리는 이 탐정물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인공들을 상상해 보면은 역시 다른 사람을 매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인격적 특성하고 의사소통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보면은 불법, 부적절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온 게 뭡니까? 비밀 엄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은 절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 엄수, 탐정의 생명입니다. 인내심과 근면성, 이거는 말할 수 없죠. 탐정은 시간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움과 지루함이 바로 내 생활에 배어 있는 겁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것이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자, 윤리적 실천. 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몸에 배이고 말과 행동에 배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윤리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교양, 공명정대 좋은 말 다 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선택을 이끄는 행동의 원칙. 이런 교양과 공명정대의 도덕적 선택을 이끄는 행동의 원칙.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 보수 교육에서 윤리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해이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고 정신적인 무언가 체계가 들어서게 되겠죠. 자, 유능한 탐정의 자질. 앞서서도 특성, 자질 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차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다시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시다. 첫째, 매우 조심스럽고 관찰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무슨 내가 탐정이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의 인격과 인권과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그 셜록 홈즈에 대한 영화들을 좀 많이 봐서 보잘것 없는데도 그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빠르게 쉽게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자, 뛰어난 의사소통. 문제를 접했을 때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내야 된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내야 된다. 그냥 한번 탁 필이 꼭 쳤다 해서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자. 그리고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말을 참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교감 내지는 분석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모험심이 필요하다. 잘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험심을 발휘를 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그게 아니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대한 자기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탐정으로서는 그 관련된 법률들을 한 번씩 읽는 것을 취미 삼아서 좀 더 전문성 있게끔 알아놓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취미 삼아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에 들여다볼 때 잘 안 봐지니까 취미 삼았어.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법률적으로도 연결시켜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의뢰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 몇 차례 얘기됐습니다. 이 사명감 가져야 됩니다. 나는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만약 이런 것이 시험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에 들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럴 때 천직, 소명의식, 사회적 책임, 또 동료애와 낙천성, 각종 행동 강령, 규범, 준수, 전문성, 앞에 이런 말들이 다 나왔네요. 다 나왔어. 전문성.
자, 동료애와 낙천성. 동료애가 있어야 되겠죠, 같이 일할 때. 하지만 이게 낙천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답은 동료애와 낙천성입니다. 즉 들지 않는 거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일에 그 즐거움을 갖는다 이 자체는 평범한 일에서는 즐거움을 갖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이걸 놀이 삼아서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낙천적일 때 목표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직업인의 윤리 자세에 들지 않는 것. 윤리 자세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업인의 윤리적 자세. 직업적 양심을 가져야 된다. 연대의식을 가져야 된다. 많이 그러네, 그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된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기 볼 때요, 우리가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직업적인 탐정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보니까 적극적인 봉사 자세는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탐정으로서는 여기에서 제시된 것 중에서는 답이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자,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 먼저 혁명적 변화, 그리고 발전적 전략, 이 두 가지 중이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 두 개 중에 답이 하나 나오겠네요. 국제 지식문화사회, 첨단문화, 자율성, 창조성 가치 중시, 발전적 전략에서 시장 경제의 발전, 사적 권리의 확대, 이런 것들은 이게는 발전적 전략이라기보다는 혁명적 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라가 되겠죠.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은 직업윤리와 탐정의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직업윤리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 직업인의 윤리적 자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직업윤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또 탐정의 자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정의 자질, 그리고 탐정의 자질과 특성 중에서도 러셀 콜링의 이 유능한 민간조사관이 지니할 속성, 요거 한번 쭉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유능한 탐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객관성, 객관적 특성, 논리적 특성,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비밀엄수, 인내심, 근면성, 윤리적 실천, 요 중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좀 알아두었다가 탐정으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저는 상호 대경이라고 하는 상호대경, 윤리는 서로가 마주 대했을 때 거울로 여겨라. 평범한 사람이든 탐정이든 그 누구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호대경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잘 익혀나가면 좋은 훌륭한 탐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순모였습니다.